필자도 이에 동참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익명성이 숨은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앞서 투쟁하는 이들에겐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사실에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실망한다. 한국은 많은 거짓말이 존재하며 그 거짓말들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 대한 국적 포기자는 3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OECD 통계 최상위이며 그 밖에도 임금 대비 물가, 노동시간, 사교육비 등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15년째 국민 자살률 1위와 출산율 전세계 유일의 영예 수치는 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무엇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들을 실망하게 하였나? 실제는 알 수 있다. 천문학적인 국고가 거짓된 역사를 만들어내며 이를 선전하고 동참하는 데 쓰인다. 빨갛게 물든 이념전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손해는 국민들이 갚아나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그 중에는 반일, 일본에 대한 반대와 증오가 있다. 그리고 그 선동의 중심에는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조선은 꽃다운 나라였고 그러한 조선을 일본이 침략하고 약탈했다는 게 이들의 주된 문화 공작이다. 그렇기에 우리 미디어는 끊임없이 조선을 미화하고 있다.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 조선은 분명 10%의 권력층을 가진 한 가문의 왕조 국가였는데 과연 이런 나라의 백성들은 자유와 권리가 주어진 채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일본은 이런 조선을 침략하고 약탈했는데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가 어떻게 해방 후 근대화를 이루었을까? 이처럼 퍼즐이 맞지 않듯 많은 모순들이 우리의 역사를 감싸고 있다. 김구는 좌익의 거짓된 역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허상의 인물이다. 대중들에게 김구는 독립운동을 주도해 일본의 식민지 침략에 대항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필자는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를 약탈하지도 침략하지도 않았으며 김구가 추구한 사상은 빨갛게 물들었다는 것을 말이다. 일본은 1910년부터 시작된 식민지 지배하에 조선을 병합하려 했다. 한국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한다. 당시 조선은 약탈할 것도 침략할 것도 없는 자멸한 왕조 국가였다. 결국 1945년 일본의 전쟁 패배로 인해 미국의 주도하에 조선이 해방되었고 그 사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해방이 된 1945년까지 약 40년간 국제사회를 통해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다녔다. 1948년 8월 15일 결국 우리는 이승만의 투쟁과 독립운동으로 유엔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정식 국가로서 자격을 얻게 되었다. 우스갯소리로 말해 한국은 유엔과 미국이 낳은 자손인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국가가 2년 후 부산까지 밀려 쑥대밭이 된 우리를 구해준 것 또한 유엔과 미국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방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독립도 근대화도 산업화도 경제대국이란 명칭도 얻을 수 없는 나라였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를 보라. 교육과 역사는 그런 우방 국가를 향해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김구로 돌아와. 그는 1876년생 황해도 해주 출신이며 1949년 안도이로부터 저격을 당해 암살되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김구는 남한으로 들어왔고 남한의 단독 정보 수립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는 공산국가로서의 통일 정보를 염원했다. 쉽게 말해 북한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세우길 원했던 것이다. 2009년 9월 언론을 통해 1948년 7월 서울로 귀국한 중국 관료와 김구의 비밀 대화록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화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한은 현재 북한의 군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며 단시간에 공산국가가 선포될 것, 이라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암시를 하였다. 6.25 전쟁 전 김구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1948년 1월 26일 김구는 남한에 주둔해 있던 미군 철수 발언을 하며 독립에 반대했다. 같은 해 2월 10일 다시 한번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강렬히 반대했다. 당시는 2월 7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박한영과 공산주의 정당 남조선 노동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박헌영 역시 충청남도 예산군의 양반가 출신이며 3.1 운동을 찬양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이승만 타도, 미군 철수, 유엔 반대 등을 외쳤다. 교육계는 이러한 폭동을 향해 친일파 타도 활동이란 말장난을 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또한 이런 박헌영을 향해 혁명가, 독립운동가라고 부르며 그를 비하한다. 여담으로 현 서울시장 좌파 박원순은 박헌영의 아들 원경과 함께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세우는 등 교육을 통해 이승만과 박정희를 폄훼하고 공산주의와 이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단체가 2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지금도 꾸준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좌편향된 역사책을 출간하고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같은 활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국고 손실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을 3번이나 재선하며 국민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다시 김구로 돌아와 1948년 9월 16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미군 주둔은 우리의 무력함을 뜻하는 것이라며 언론 역시 미군 철수를 주도했다. 결국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 1949년 6월 30일 남한의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큰 비극을 맞게 되었다. 김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웅으로 만들어지는지 하나의 예를 보여주겠다. 1947년 처음 출간된 그의 자서전 백범일지에는 1896년 3월 9일 그가 어느 식당에서 일본 군인을 살해한 장면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 저자는 국모를 시해한 범인일지도 모른다. 보통 군인도 아니고 국모를 시해한 일본군 장교일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그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격투를 벌이다가 칼을 빼앗아 상대방의 숨을 끊었다 고 쓰여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죽은 일본인은 장사를 하는 상인이었다고 주장한다. 1997년 도진순 교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한 논문과 2008년 출간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배경식의 책 등이 이를 대변한다. 명성황후의 복수를 하려면 윤봉길처럼 일본 정부를 향해 도시락 폭탄이라도 던지지 그랬나? 왜 식당에서 가만히 있는 그것도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죄 없는 일본인을 죽였나?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맞다고 보는가? 또한 백범일지에는 1996년 9월 고종의 긴급전화로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교수형을 면했다고 나오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조선 내에 처음 전화기가 개통된 시점은 1902년이었다. 그의 자서전에는 이와 같은 모순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식당에서 일본인을 죽였을까? 바로 돈이었다. 그가 죽였다는 일본군은 일반 상인이었고 그의 배안에는 많은 돈이 있었으며 김군은 이를 약탈했던 것이다. 이 기록은 1986년 9월 16일 인천재판소 법무부 보고와 같은 연도 독립신문 11월 7일 이면에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백범일지라는 판타지 소설이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고 많은 미디어와 책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접해진다. 한국의 역사는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다. 사실과 증명이 없어도 소위 요즘 말하는 은어로 국뽕에 취해 입맛대로 날조를 하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다. 또 하나의 역사적 거짓말을 예로 들면 일본이 식민지 시절 우리를 탄압했다고 하여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글 사용 금지이다. 하지만 1922년 3월 12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소통을 위해 되려 일본인에게 조선어를 배우라는 기사가 있고 같은 연도 7월 12일 기사에는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말도 나온다. 한글날 또한 일제 식민지 시절 1928년 10월 9일에 지정이 되었다. 일본이 우리를 탄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글날이 지정될 수 있었겠나. 오히려 조선시대 10번째 항 연산군은 연산 54권 10년 7월 20일의 기록을 보면 자신을 비난하는 백성들을 향해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있다. 이래도 아직도 일본이 한국을 약탈했다고 믿는가? 북한은 김구에 대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고 말한다. 1986년에는 위대한 품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그를 사상전선에 이용하기도 했다. 또한 김구는 1990년 7월 25일 북한의 조국통일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를 공산주의 열사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공산국가인 북한에 이바지했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북한과 뜻을 같이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2014년 10월 31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독을 비유하며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최소 2만 명 있다고 발언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조롱과 질타뿐이었다. 현재 시국을 보며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야당은 뭐했냐, 우익은 뭐했냐 라고 말한다면 반대로 묻고 싶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려고 노력했는지 말이다.